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추석 명절 정주행. 이번에 추석이 엄청 길죠. 앞에 거두절미 해야 될 얘기는 일부에 다 해놨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딱 정주행 얘기만 하면 되게 하는데 다들 힘을 좀 내주시죠. 네. 파이팅. 가자 가자. 아니 전혀 안 있는데 왜 그러세요? 녹음 3번 한 것 같아. 최재훈 작가님만 지금 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 같고 다들 지금 눈빛이 한 5부 정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말에 보면 좋을 만한 만화도 괜찮고 영화, 추석. 영화 드라 추석에 주말이 아니라 보기 추석. 나도 지쳤나 보다. 설날도 아니고 추석. 추석 때 보면 좋을 만 이번 추석이 기니까 애니메이션, 웹툰, 뭐 드라마, 뭐 출판 만화 뭐든 상관없어요. 그거를 오늘 추천하는 시간인데 전우님께서 네, 저 먼저 하고 이제 저는 그 다음 단계도 또 준비해야 되니까. 네. 그쵸 그쵸. 우리 오늘 마스터님. 할 게 많아. 이거 하고 또 뭐가 있어? 스케줄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 이미 한탕 뛰고 왔는데. 아 진짜? 제가 이제 추천할 거는 저는 이제 리디북스 홍보대사에 가깝기 때문에 네. 또 리디북스에서 이제 가지고 왔고요. 네. 이거를 아실 분은 아실 거고 이제 모르실 분은 모르실 텐데 30년이 묵은 만화거든요. 어허. 정확하게 35년 정도 된. 최준 작가님 오. 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알지, 알겠지. 모를 수도 그 있어요. 유도 만화고요. 아. 네. 네.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띠를 조여라. 청춘의 유도대항전. 이라는 작품을 이번 기회에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띠를 조여라. 띠를 조여라. 대박. 청춘의 유도대항전. 네. 청춘의 유도대. 그 카와이 카츠토시 작가라고 이분이 이제 다른 만화가 뭐가 있냐면은 몽키턴이랑 거침없이 한 핵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는 작가인데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완결이 난 적이 없는 네, 우리나라에서 완결이 난 적이 없는 그게 제목이 다르게 나왔어요 해적판으로 예전에. 어떤 거요? 이유도 만화. 아 유도 만화 맞아요. 네. 유도 만화 원래 90년대 이때 보셨던 분들은 캠퍼스 라이벌이나 비바 하이스쿨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정식 이번에 애장판으로 출간을 지금 한 1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 이제 다시 나왔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다. 또는 이제 제목 가물가물하셔도 표지 보면 아시는 분들도 네.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시절에 그 책 대여점에서 진짜 인기가 많았던 작품입니다. 제 친구들끼리는 이제 다 봤던.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슬램덩크랑 거의 동격이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되게 재밌게 보고 지금 그 애장판 나오고 나서 한번 쭉 다시 봤는데 다시 봐도 재밌어요. 이게 35년이 된 만화라고 네, 아, 진짜 네.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봐도 재밌다라는 거. 낡은 시대를 느낌이 거의 초월하는 없고 거지. 예. 그 그림도 이야기도 연출도 캐릭터들도 이게 그 시절의 만화라고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저는 그 시절의 만화 다시 몇 개 보면은 아무리 유명한 작품이어도 촌스러운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만화도 좀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애장판 다시 봤는데 이거는 그냥 그 시절에 오히려 제가 돌아간 느낌으로 너무 재밌게 볼 수 있었고요. 잠깐만 덧붙여도 돼요? 아, 네. 진짜 역시 네. 다르시다. 아니 이게 이 작가가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카와이 네. 카츠토시. 진짜 대단한 작가예요. 진짜로. 이게 되게 저평가된 전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덜 알려진 일본에서도 그렇고 너무너무 뛰어난 작가인데 저평가된 작가거든요. 이 비바 하이스쿨이었던 예전에 이 띠를 조여라 이것도 너무 재밌고 네. 이분이 몽키턴 그리고 거침없이 한 핵도 너무 재밌어요. 엄청 사실. 재밌죠. 네. 이 사람이 대단한 건 뭐냐면은 언제나 역으로 가. 음.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유도 만화가 메이저인 거야. 근데 서예도 하고. 그 시절에는 네. 유도 사실 메이저였거든요. 80년대, 90년대는. 그러니까 약간 농구 같은 걸 한 거야. 네. 슬램덩크 같은 걸 한 거죠. 근데 몽키턴이랑 거침없이 한 액은 완전 마이너거든요. 근데 그 두 개도 미친 듯이 재밌어요. 맞아요. 근데 아예 안타깝게 볼 길이 없어. 기회가 없어졌어요. 네, 왜냐면 거침없이 한에서 절판됐고 네. 몽키턴은 해적판이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나오다가 말고. 음. 출판사가 망해가지고. 네, 네. 맞아. 근데 이제 둘 다 엄청 재밌거든요. 비바 하이스쿨, 아니 비바 하이스쿨 띠를 줘야 이것도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그 없어요. 중에서도 제일 재밌어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게 뭐냐면은 아까 지금 전우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만화적으로 엄청 훌륭한 그림과 연출이라서 시간이 느껴지지 않아. 오. 그래서 지금 봐도 하나도 안 촌스럽고, 네. 그러니까 반대로 약간 클래식하지, 그러니까. 클래식이죠. 네, 되게 클래식한데 반대로 언제나 사실은 그대로인 그런 느낌. 네, 근데 그림도 되게 세련됐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그때 당시의 그림으로 치면은 너무
뭐랄까 앞서갔지. 예. 그래서 약간 그런 면에서 약간 어떤 면에서는 대중적이진 않았어 오히려. 근데 이제 와서는 뭐랄까 MZ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요. 예, 예. 네. 오, 그 그래서 정도구나. 만약에 그 이게- 시절에 전형적인 소년물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장편인데 만약에 구할 수 있으면은 거침없이 한획을 봐도 너무 재밌으면은 이걸 엄청 봐도 재밌죠. 되고 네. 예. 이 사람 건 근데 다 재밌어요. 맞아요. 진짜 기가 막혀. 애장판이 총 16건이네요. 네, 작년에 이제 학산에서 뜬금없이 이게 사실은 뭐 다시 화제될 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매우 차원에서 해준 걸 수도 있고요. 그러게요. 이런 여러 네. 가지 이유가 네. 있습니다. 아, 혹시 편집자님 계시니까는 네, 딱 제가 얘기가 하려는 되네. 말을 어, 하는데 네네. 이게 판권이나 작가와의 관계가 보통 아. 한 출판사랑 연결되면은 네. 보통 계속 이어져요. 근데 맞아요. 이제 출판사 같은 경우는 해외 출판사 같은 경우는 책을 낼 때 혹시 너희 예전에 우리 거 중에 이런 것도 냈었네? 혹은 우리가 데리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번에 이거 낼 때 같이 내주면 좋겠어. 아 맞아요. 같은 식의 딜도 해요. 마치 아. 영화로 치면 소속사에 어떤 음. 스타 한 명 들어갈 때 자기들 새끼 스타도 같이 데려가면서 계약하듯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업둥이, 여러 가지 업둥이 작품들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맥락이 있었을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대원이나 서울문화사 쪽에서는 아무거나 또 할 수는 없으니까 고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되게 좋고 유명한 그리고 하지만 작품성 좋은 이 사람 거 했을 수도 있죠. 뭐 아마도 지금 이렇게 바로 아시는 것처럼 그 시절부터 이제 만화 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기억할 만한 작품들이고 인정 다 하실 만한 작품들이긴 해서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또 이게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했던 거는 어제 저한테도 이제 좀 이게 계기가 필요했으니까 연구가 필요했으니까 망가다에서 한번 소개하고 싶었는데 이거 너무 오래된 만화를 소개하는 게 맞나? 이거 어차피 그 옛날에 보던 사람들만 보는 만화인데 이걸 소개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전혀 그런 거 없죠. 이번에 했는데 뭐. 아 그래? 어제 제가 이제 생각한 이번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도쿄 올림픽 때 저는 이제 도쿄 올림픽에 사실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파리올림픽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맞다 파리 왜? 진짜 관심 없으시네. 죄송해요. 네. 너무 스무스하게 도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도쿄올림픽은 코로나 때문에 1년 미뤄지면서 3년 전이었고 네. 올해가 파리 올림픽. 죄송합니다. 파리 올림픽이 있었는데 고작 이제 한 달 전이었는데 관심이 없었지만 관심을 생기게 했던 가장 중요했던 종목이 유도였거든요. 오. 심지어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한 선수를 네. 되게 관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허미미 선수라고 아. 너무 네네네. 그 독립운동가 맞아요. 네. 독립운동가 자손이라고도 자손이죠. 알려져 있고 또 이제 경기하는 것도 너무 실력도 있으신데 엄청 재밌게 낭만적인 네, 경기를 했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되게 유도에 또 관심을 가지고 좀 찾아보게 됐는데 제가 유도를 보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 네. 되게 왜냐면은 잘 설명해 주니까 유도를 제가 거의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이 만화 덕분에 이 만화로 인해서 저는 유도를 거의 이해하고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뭐 다른 유도 만화는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봤던 유도 만화 그리고 이제 애장판으로 다시 봤던 유도 만화의 기억 때문에 유도 보는데 아주 평범하게 그냥 볼 수 있었다라는 거 수월하게 한 번 또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그 유도 만화 봤던 특히나 이 작품 때문에 유도에 대해서 되게 잘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 공격 어떻게 하는지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 잘 이해하고 볼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었다라는 거고요. 주인공이 혹시 네, 말씀해주세요. 주인공들이 유도 부인가요? 아니면 유도 선수인가요? 그렇죠.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안 네. 했네요. 그 주인공 이름이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주인공이 이제 타쿠미라는 열혈 유도 소년. 타쿠미가 있고, 네. 그 중학생 이제 졸업할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타쿠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유도부원들, 친구들이랑 동아리 그 이제 주변 이야기군요. 사람들, 네. 그 고등학생들의 이야기인데 이게 단순히 제가 이제 유도 만화라고 있으니까 엄청 열혈 스포츠 만화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청춘물인 것 같아요. 학원 청춘물. 그 스포츠적인 측면이랑 그 학창 시절에 학원물의 측면이랑 그리고 이제 그 남녀 뭐 청춘의 어떤 측면들이 되게 배합이 잘 돼 있는 각각의 측면 요소들에서 엄청 수준급인 이 사람이 너무 제일 잘하는 완벽한 네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유도 만화로서도 되게 유도를 잘 이렇게 입문시켜주는 그런 좋은 작품인데 근데 저한테는
그 30년 전에 저는 이제 중학생 때 이걸 봤는데 그 학생들의 이 열혈 그 유도에 미쳐 있는 그 친구들이랑과 또 막 여러 가지 갈등과 우정과 또 라이벌 관계까지 당연히 있고, 근데 또 거기에 이제 주변에 이 선후배 그리고 그 연애 관계 이런 것까지 되게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꿈과 어떤 이런 것들에 그런 게 다 담겨져 있는 작품이고, 다시 봐도 마찬가지의 그런 여운을 느낄 수가 있었고, 제가 훌쩍 그 시절을 넘어왔지만 그래서 저한테는 이 작품이 그 시절의 어떤 추억이기도 한데 사실은 계속 그 순간에 남아있잖아요. 슬램덩크도 그쵸, 그렇고 그쵸. 좋은 작품은 그 시절의 어떤 기억들로 계속 남아있잖아요. 감정들로. 아마도 이 만화를 추억하는 분들은 또 이제 비슷하게 가지고 계실 건데, 이게 클래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런 만화에 추억이 없더라도 보시면은 분명히 재밌게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지금 이제 딱 그 애정판으로 16권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좀 만화를 좀 빨리 보는 편이긴 해서 뭐 추석 연휴 기간에 충분히 다 볼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충분하죠. 애장판이면 한 200~300페이지 넘으니까요. 그렇죠. 예, 한 권에 좀 길긴 한데, 근데 이번 추석은 길어서 네. 천천히 봐도 어디 뭐 멀리 가실 때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고, 이게 근데 진짜 술술 잘 읽혀요. 예. 약간 덧붙이자면은 저우님 말씀에 이 작가분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이, 제 내피셜이지만 이분 작품을 전 다 봤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떠냐면, 제가 볼 때는 I 성향일 것 같아. 절대 E는 아니야. 근데 I라고 해서 물론 E가 나오는 만화를 못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MBTI 예를 들면 이노에 타케이코도 뭐 강백호는 누가 봐도 E지만 이노에 타케이코는 I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분의 만화는 어떠냐면은, 지금 말씀을 다 잘해주셨는데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공대생인 것 같아. 이과 감성을 가졌어. 그래서 몽키턴은 뭐냐면은 경정, 그러니까 경마 경륜이 있는 것처럼 경정, 배로 보트, 도박하는 도박이래. 배로 자꾸 도박이지. 사익성으로. 그러니까 가차방송의 여운이. 배경주 얘기인 거야. 거기다가 돈을 거는 거예요. 근데 생소하잖아요, 경정은. 네. 근데 우리나라에 진짜 그 생소하죠. 몽키턴이라는 게 뭐냐면은, 배는 원심력 때문에 밀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로 이렇게 멀리 나가다가 빨리 가려고 하면 할수록 밀리죠. 턴을 할 때, 그래서 그거를 잘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경륜이나 말은 그냥 원심력을 받지만 그 원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배는 막 물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 밀린단 말이에요. 변화가 많고. 근데 그걸 되게 잘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몽키턴이야.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거침없이 한행은 이제 서해 동아리 얘기고, 이 사람 만화 특징이 뭐냐면은 되게 생소한 무언가를 소재를 보더라도 어느 순간 내가 그걸 다 알고 있어. 맞아요. 전문가가 근데 되고 있어요, 독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과적인 면이 있는데, 그 와중에 뭐냐면은 I라고 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그 강백호가 소연을 갑자기 어깨를 붙잡고 뭐 나 농구 좋아합니다, 이 장면 유명하잖아요. 이런 거가 없어. 열혈이 없군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되게 속내가 계속 나와, 서로에. 그러니까 막 나도 좋아해, 얼굴 빨개져,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막 얼굴 붓히고 당황해하고 난처하는데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가 많아.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은, 뭔가 계속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안 일어났는데,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청춘과 관련된 어떤 승부나 이런 것도 있고, 네. 근데 또 관계가 누가 봐도 뭔가 서로 좋아해. 근데 둘은 몰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중첩되면서 쌓아가는 이야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거침없이 한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상하잖아. 서해를 내가 왜 봐야 돼,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보고 있다 보면은 이 서해 세계가 너무 재밌어. 근데 그런 와중에 뭐야, 얘네들이 되나? 그러니까 너무 신나는 거지. 맞아.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청춘의 어떤 분위기를 맞아요. 잘 담아내는 작가라서, 그런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거 너무 좋지. 막 이렇게 드라마적인 측면은 그러니까 정말 전형적인 소년물 같지 않다고 생각한 게, 약간 오히려 순정 만화 같은 그런 감성이 되게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열혈과 순정이 어떻게 보면은 교차하고 있는. 근데 심지어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 개그도 진짜 잘해요. 개그도 잘해. 지금 다시 봐도 개그들이 다 너무 웃겨요. 예.
개그가 완전 개그 만화기로요. 잔잔한 개그인데 우리가 네. 빵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렵지. 개그도 그렇게 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슬램덩크에 나오는 거 채지수가 꽁 머리 때리면서 이 자식 고릴라 이러면서 이런 게 아니라 슬랩스틱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잔잔하게.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엄청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 스마트한 게 느껴져.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이과 감성이면서 어떤 이런 뭐랄까 이론이나 논리에도 관심 많은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어떤 관계나 인간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걸 되게 잘 버무리는 네, 되게 그래서 엄청 추천. 네. 이 사람 작품 다 재밌어요. 그래서 전우님이 들고 오신 작품은 네. 띠를 조여라 청춘의 유도 대항전. 그러니까 뭔가 생소한 소재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여기선 유도겠죠. 네. 그리고 좀 잔잔한 청춘 로맨스물, 속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번 추석 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작품을 보면 된다. 올림픽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 이때 네. 네, 한번 또 보셔도 정말 좋을 작품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작품은 임나훈 작가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의도하고 가져온 건 아니지만 저는 정년이 가져왔습니다. 웹툰도 되고 하지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문학동네에서 나온 정년이 단행본을 가지고 왔는데 전혀 이해관계 없습니다. 네. 잘못 받은 거 아니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책을 이제 보다가 보니까 뒤에 편집자님의 익숙한 성함이 있는데 김민 편집자님. 사실 이제 정년이 이제 완결난 지도 좀 됐고 이제 네. 곧 이제 단행본으로 완결 책을 출간을 이제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저는 이제 유명한 거는 알고 있었어요. 워낙 유명하고 상도 많이 받고 그리고 저도 이제 웹툰이 연재됐을 때 초반에 보다가 이제 제가 웹툰은 막 되게 엄청 챙겨보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보다가 잠깐 말았었던 작품이었는데 이제 몇 달 전에 도서관에 갔다가 정년이 책이 있는 걸 보고 그냥 이제 옛날 생각나서 들춰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책으로 사서 보고 이제 뒤편은 이제 안 나왔으니까 뒷부분은 이제 웹툰으로 결제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봤거든요. 근데 그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정년이 드라마가 이제 곧 10월달에 이제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또 겸사겸사 저희 추석 방송에 맞춰서 추천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여서 네, 추석이랑도 어울린다. 그러게요. 네, 명절. 네. 맞네. 명절 느낌이랑도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뭐 이제 단행본 완결도 곧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기 때문에 추천하면 좋겠다 싶어서 정년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제 정년이 하면 또 할 얘기가 많지. 저가 엄청 많은데. 그래서 또 오히려 여러모로. 또 좀 잘됐다 싶었어요. 또 아니, 혜니 편집자님 계시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근데 이 작품이 우선은 말도 안 되게 훌륭하고 네. 그러니까 웹툰 이건 출판 만화가 너무 둘 다 잘 나왔지만은 만약에 웹툰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네. 그거에 딱 정석 거기에 약간 정점이 많아져 정말. 그렇죠. 그렇다고 또 너무 뻔하지도 않고 거기에 있어서 뭔가 진짜 마음 약간 뭐 이세계물, 뭐 회기물, 뭐 약간 요즘 그런 판타지 같은 요소가 사실 요즘 엄청 너무 대세고 그게 없는 소재 만화나 웹툰을 찾기가 어려운데 이제 이거는 되게 뭔가 정면 돌파한 느낌의 요즘 보기 좀 어려운 그런 만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제가 더 좋았던 거는 뭔가 그 미친 사랑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맞아요. 이 책이 진짜 물론 이제 국국이라는 소재를 다룬 이야기지만 뭔가 이건 정말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지금 딱 그 일본 표지도 이게 사랑을 사랑을 지금 갈구하는 정년이 표지인데 네 그래가지고 같이 보면 되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정석적이다라는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게 네. 사실은 그렇다고 그렇지만도 않잖아. 그러니까 정석적이지만 변주도 정석이지 되게, 않아. 변주도 좋고 네. 캐릭터도 있고 뭐 네. 젠더적인 요소에서도 되게 새로운 면도 있고 네, 맞아요. 너무 이런 중요하죠. 면에서 너무너무 좋고 무엇보다 이제 이야기도 좋지만 그림이 또 말도 안 되죠. 맞아요. 그림이 정말 너무 그냥 네. 정말 그냥 후려치죠 한마디. 네. 이게 시원시원한 이 작화 때문에 이제 그림은 이제 남원 작가님이 하시고 글은 이제 서일의 작가님이 쓰신 이야기인데 이게 작화적인 면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블루톤이 이 정년이가 속한 그 메란 국극
이게 극단의 이제 연습생 복이랑 이게 톤을 맞춰서 그 블루톤으로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되게 시원시원하고 뭔가 약간 옛날 분위기면은 이 이야기가 1950년대 60년대 사이의 이야기인데 보통 시대극하면 약간 살짝 그 누런 필터 느낌이 네. 있거든요. 실제로 네. 누런 필터 다 써요. 그러니까 네. 그 심지어 사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만화 얘기할 때 만화의 최고 미덕은 흑백인데 만약에 이거를 칼라를 써야 한다면은 그거는 정부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돼요 작가가. 근데 그런 면에서 정년이는 딱 봤을 때 시대적인 것들을 당연히 고려는 하되 인물들이나 상황에 맞춰서 배색을 다 돼 있거든.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이 작품에 맞는 색을 쓰고 그 색들이 다 의미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란빛을 그냥 누런빛을 입히는 게 약간 관성인 거거든요. 관성. 그렇죠. 뭐 이때 시대니까 시대극은 약간 이런 필터를 낀 듯하게. 마치 삼배를 입은 것처럼 만화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관성을 작가가 사실은 이겨내고 고집을 좀 부려야 그 작품이 특이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 3D 툴 뭐였죠 그거? 그 배경. 블렌더? 스케치업. 스케치업의 폐해 중에 하나가 모두가 모두가 같은 학교. 모두가 같은 학교, 모두가 같은 성에 살고 있고 같은 교실이야. 모두가 같은 지하철을 타고 그러니까 같은 세계관. 그렇죠. 왜냐면은 뭐 현실 세계가 그렇다 치더라도 판타지나 SF나 이렇게 가면은 만약에 성이다. 그러면 그 성에 대한 최소한의 내 해석이 들어가야 그 이야기가 더 빛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정연이 같은 경우는 그 작가의 태도가 정말 잘 담긴 그런 만화죠. 그렇죠. 그리고 뭐 어쨌든 뭔가 되게 작화도 시원시원하고 그래서 이제 블루톤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뭔가 되게 더 뭔가 더 세련된 느낌도 훨씬 들고 뭔가 눈의 피로도 같은 느낌도 훨씬 덜 드는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담백해서 뭔가 좀 더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고 이게 노래를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책이나 이제 웹툰을 봤을 때는 어쨌든 시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소리를 느끼기가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그런 게 느껴질 수 있게끔 뭔가 그 연출하신 부분이나 그런 걸 살펴보는 재미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사실 정연이는 뭐 그런 소재도 소재지만 저는 이 다양한 인물들이 가지는 입체성이나 이제 마지막 후반부로 치달을수록 이게 느껴지는 그 마음을 울리는 그런 인물들의 서사가 있거든요. 뭐 사랑 이야기는 당연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오는 감동이 되게 뭔가 순애적인 그런 어떤 그 순정적인 느낌을 느끼고 싶으시다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작가님이 되게 푹 빠지셨나 보다. 저 완전 오열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다시 이제 정주행 해가지고 작가님 상태인 거 아니었죠? 지금 네, 일본에 그래서 막 댓글 막 다 달고 막 하트 다 누르고 막 미쳤다 맨날 나 눈물 흘렸고 막 베개 막 눈물 자고 막 이거. 이게 책은 10권이 끝인가요? 네, 지금 9권 10권 같이 편집하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마감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사실 이 정연이의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김혜인 편집자님이 또 계시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책을 낸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오늘 열심히 편집을 해서 나오고 있는데 참 저도 이제 9권 10권이 그 딱 그 정연이에서 부용이라는 캐릭터가 이야기가 9권 10권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9권 10권은 진짜 제목을 바꾸고 싶어요. 정연이가 아니라 부용이. 너무 그 캐릭터에 대한 이 정연이가 아무튼 국궁 이야기는 한데 사랑 이야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왜 정연이가 사랑 이야기냐면 그 9권 10권의 부용이 얘기 때문에 사랑 이야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용이 이야기를 맨 끝에 그렇게 배치해가지고 그 작품이 사실은 막 이렇게 저도 아무튼 이 정연이가 사랑 이야기를 생각하거든요. 여성 국극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기는 한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후반부에 핵심 탁탁 무드죠. 탁탁 터지기 때문에 끝까지 정연이 단행본 9권 10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근데 정연이 이거 이북도 있나요 혹시? 이북도 있나요? 이북이요? 이북은 저기 그냥 웹툰은 웹툰으로. 그거밖에 없죠. 네. 언제가 되니까. 웹툰을 책으로 만들고 다시 그걸 이북으로 만든다고요? 뭐 연출 방식이 정신 차리네요. 연출 방식이 저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북으로 나올 수도 있지 뭐. 리디북스에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아니 책은 종이책으로 사서 보시고요. 웹툰으로 되어 있는 거 다시 이북으로 만드는 건
이거는 웹툰 평론가로서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리디북스 아니 진짜 웹툰으로 애호자라서. 보면 되잖아요. 튀기고 맞는데 왜냐면 근데 또 이게 이 출판 형태로 재편집된 형태가 나온 게 또 다른 맥락이라 그것이 근데 제 생각이지만 이거는 둘 다 있으면 좋지. 그러니까 이북도 있고 웹툰도 있는 거지. 그렇게 서비스하는 웹툰도 있긴 있더라고요. 있죠. 네, 네. 있죠. 그러니까 사실 서로 좋은 거야. 근데 그거는. 네. 네. 물론 아닙니다. 여기 저도 여기까지 하고 싶었어요. 지금 그래요. 웹툰 독재와 출판의 왕. 내가 몇 대 몇이야 지금. 사이좋게 마무리합시다. 아니요. 웹툰도 좋죠. 자, 그래서 이재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김에 이번에 또 재밌는 작품 추천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길잖아요. 그래서 웹툰이랑 명절이 드라마, 길다는 거죠. 그쵸. 근데 정연이 얘기 한 마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어떤 거죠? 이제 드라마 나오니까 네. 드라마 얘기도 그 얘기 일부러 안 했는데 살짝만 좀 듣고 싶어서 어떻게 될지 해야 될 모르잖아. 것 같아. 왜냐면은 네. 이제 이 정연이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맥락이 있지만 사랑 얘기도 사랑 얘기지만은 거기에는 되게 약간 입체적인 여러 사랑이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에는 사실은 어떤 이렇게 헤테로적인 것도 있지만은 되게 약간 입체적이란 말이야 은근히. 네, 퀴어가성이 굉장히 퀴어적인 강력해요. 요소도 있고. 예. 근데 이것이 과연 드라마에서 어떻게 될지 전면적일지 아니면은 은근할지 같은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팬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네. 그건 나와봐야지 않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나와봐야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들은 게 있거나 저요? 아니면 말하실 수 없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꼭 하자는 건 아니더라도 네. 일단 공개되어 있는 것만 말하면 네. 내용이 사라졌어요. 아, 내용이 안 나와요. 어, 그러니까 이제 아예 나와봐야 안다는 말이 진짜로 아. 부용이가 없는데 사랑 얘기를 논하는 게 지금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일부러 물어본 건데 이게 뭐 이상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네네. 약간 이런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던 게 있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할 얘기도 있을 것 같고 맞아.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은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아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제가 어려운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아니, 진짜 그 얘기는 안 일단은 해도 돼요. 네, 제가 일단 들은 바가 없고요. 음. 그냥 하더라도. 부용이가 그리고 안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뭐 오피셜하게 공개가 된 거고 그 어떤 정연이와 영서의 라이벌 관계를 더 집중하고 싶다. 그리고 그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최근에 이제 미리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홍보 영상이 공개된 걸 봤는데 그 국중극이잖아요. 결국 정연이 안에서의 극이 굉장히 네. 많이 나오잖아요. 국중극에 정말 힘을 많이 줬더라고요. 음, 그거를 맞아요. 연출하고 그거를 되게 화려하게 보여주는데 연출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네. 깜짝 사진만 봐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네. 경우는 이제 제가 주변 얘기를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물어본 건데 네네. 그 마침 어쩌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연락 같은 것도 출판사로 우선 연락 가야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도 이런 거요? 만약에 판권 만약 제작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희는 그건 네이버에서 관할을 하고 있다 하고 음. 네이버로 바로 이제 연결을 이런 해드리기는 경우는, 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저도 그래서 들은 바가 없다는 게 이제 그거거든요. 저희는 당연히 아무래도 연재처를 기반으로 예, 하겠다 출판 이거는. 쪽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게 오리지널이 웹툰입니다, 여러분. 네. 네. 그거는 맞죠.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아무튼. 또 이런 거 워낙 관리 잘하니까. 그쵸. 그쵸. 맞아요. 근데 이거 정연이 책은 조금 이제 네. 웹툰이랑 또 다른 게 재밌는 부분이 네. 뭐 네컷 만화나 네. 아니면은 그 코너 속의 코너처럼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응접실? 네, 응접실이란 코너로 이제 이게 뭔가 좀 더 재밌는 부분을 더 볼 수 있어서 네. 또 재밌더라고요. 단행본 맞아요. 소장 가치가 있다. 네. 소장같이 네. 무조건 있습니다. 완전 있죠. 너무 네. 예뻐요. 그리고 다음에 진짜. 그래서 그 미학탐구에서도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문학동네 이름을 달고 나온 첫 웹툰 단행본이 정년일걸요? 맞아요. 맞아요. 그랬던 정말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애니북스였다. 네, 음. 네. 문학동네 이름 달고 나온 맞아요. 첫 책이에요. 정연이랑 삼국지톡이랑 네, 극락왕생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화해 모드. 자, 그래서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실 네. 겁니까? 저는 기니까 이번 연휴가 좀 기니까 두 가지를 다 갖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웹툰이랑 드라마를 하나씩 가져왔는데 웹툰은 뭐냐면 남산도서관 환생 북클럽이라는 송송이 작가님께서 지금 카카오 웹툰에서 연재 중이신 카카오. 네. 카카오 웹툰에서 연재 중이신 작품이고요. 이 작품이 뭐냐면 주인공이 사서예요. 남산도서관이라고 실제로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남산도서관에 사서로 첫 부임을 한 하준하라는 친구가 부임해서 첫날에 딱 갔는데 되게 이상한 사람을 만나요. 마치 문희준 캔디의 문희준처럼 입고 있는 사람을 만나요. H.O.T에. 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친구는 1999년생이거든요. 되게 젊은 친구예요. 그리고 이 이상하게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친구는 1999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1999년 이전에 있는 것들, 만들어졌던 것들과만 소통을 할 수 있는데 1999년 이후에 태어난 이 하준아랑 소통이 되는 거죠. 아, 예전에 그 10월에 같은 것처럼 약간 비슷합니다. 편함 통해서 얘기하듯이. 네. 오. 그리고 이 친구는 이 친구 이름이 썸머라는 친구인데 가수 지망생이었어요. 근데 남산도서관에서 자기를 알아봐주는 지금 현 관장을 만나게 되면서 남산도서관에 그 금지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 통제구역 되어 있는 수장고에서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책을 읽으면 점점 인간성을 되찾아요. 그러면서 1999년 이전에 만들어진 책들을 이제 자기가 직접 읽고 나머지 책들은 이제 읽어달라고 해서 그 들으면서 오디오북처럼 이게 인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1999년 이후에 만들어진 인간이 나와 소통을 하는 게 처음인 거예요. 그 이 친구 썸머한테는 199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화면 지지직거리는 것처럼 되게 흐릿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똑바로 보이는 거야 또.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준하가 초반에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 나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 그러면서 이 둘의 관계가 사실은 어떤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작품인데요. 99년 하면 세기말이잖아요. 네. 지금 여기에 세기말을 못 겪어 보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러네. 제가 알기로 한 분 계시는데 그 세기말 감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썸머와 세기말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의사소통해가는지를 보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지금 SF 어워즈의 그 최종 후보에 노미네이트 되어 있어요. 그 심사를 하면서 봤는데 SF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 작품이에요. 오, 좋아. 컬트이면서 SF이기도 하고. 콜트도 들어가 있어요? 아, 왜냐면은 지금 막 2화까지 보고 있는데 대충 약간 영혼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래 그 시간차가 있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선명하거나 흐릿하게 보이거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유령 같기도 하고. 그런 존재인데 썸머가 이 친구가 나는 1999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준하는 거기에 관심이 없죠 사실.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여기에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걸 찾아 나가는 게 약간 SF적이기도 해서 되게 복합적인 장르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네. 송송희 작가님이 해우와 사라 전작 때부터 이게 이렇게 애절하고 되게 가슴 아픈 얘기들을 잘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도 그렇게 완결이 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완결 날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지금 딱 정주행하시기 좋은 작품이다. 그러게요. 좋다. 그리고 드라마도 하나 가져왔는데 혹시 미국식 하이틴 그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유포리아? 하이틴은 자주 보진 않아요. 유포리아 얘기하시는 거. 아니요 그냥 뭐 글리라든지 약간 이런 스타일의. 아. 별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옛날 거기도 하고. 근데 이거 글리 제작진이 만들었어요. 근데 아주 고농축 조컬리? 도파민 작품입니다. 폴리티션이라는 작품이고요. 더 폴리티션. 폴리티션? 이렇게 들어본 것 같지? 이 작품이 뭐냐면 주인공이 그 호바트라는 친구인데 네. 집안에 입양됐어요. 되게 부자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 집안에서 교육을 받다가 7살 때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뭐 7살 때. 이합중국 대통령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길래? 도널드 트럼프였어요. 그렇구나. 2019년 작품이네요. 네. 2019년에 오픈된 거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윌리엄 호바트라는 이 친구가 주변에 참모진을 두게 돼요. 대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그리고 이제 학생회장 선거에 미국에서 가장 비싼 그 사립학교에 이 학생회장 후보로 나가게 되면서 이 고등학생 수준에서의 암투가 처음에 펼쳐집니다. 그거는 되게 귀여웠어요. 근데 시즌 2가 되면 이 호바트라는 친구가 뉴욕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대학생도 될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하원의원 수준의 암투를 겪게 돼요. 오. 근데 엄마가 기네스 펠트로가 엄마로 나오거든요. 이 엄마가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이야기가 확 커지고 지금 시즌 3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고 있냐? 감독이 이미 시즌 3 시나리오는 다 나왔는데 배우들이 조금 더 나이가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요? 네. 약간 참. 독특하다. 그죠? 드리블레브가 했던 얘기 같아. 뭔가 되게 정치극이네요. 완전 정치극이고요. 나이가 그러니까 아니 들어야 돼. 하이틴 그 로맨스라고 뭔가 얘기하시길래. 놀랍게도 저는 하이틴 로맨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미국 하이틴 드라마. 하이틴을 좋아하시냐고 하시잖아요. 물. 글리를 처음에 예로 드셨으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굉장한 정치극이군요. 글리랑은 다른 느낌인데? 재밌겠는데? 정치 스릴러예요.
그니까요. 글리 느낌의 정치 스릴러.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얘기하니까 되게 그렇네. 흥미롭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대, 20대 느낌으로 이렇게 감정이입했다가 점점 그것이 성장하는 것까지 보게 되는. 아 되게 추천을 잘하신다 근데. 직업이지 다 보고- 않습니까? 직업이니까. 아, 다 보고 싶게 만드셔. 터지는 그거를 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현재 더 폴리션 같은 건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시즌당 15편, 시즌 2개. 길다. 30편이네. 심지어 넷플릭스. 그래서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약간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다 막 그쵸. 암투가 벌어질 것이고, 근데 그게 약간 우리의 웨스트윙 같은 그런 드라마에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학교 레벨로 오니까 진짜 그럴싸하게 쓰는데, 심지어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벤 플랫이라는 사람인데 노래도 잘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안에서 노래 부르는 게 되게 백미거든요. 그걸 되게 잘 이용해요. 내 매력을 터트리는 장면으로 잘 이용해요. 뮤지컬 같은 건 아니죠. 매력 아니 전혀 뽐내기? 아니에요. 내가 내가 불리했던 상황에서 이걸 이용하는 걸로 나오는데 세이렌이에요? 되게 설득돼요. 그거. 진짜요? 신기하다. 그래요? 독특한데요? 아니, 되게? 그러니까 왜냐면 정치인들도 결국 약간의 그 스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네. 있어야지. 연예인이지. 실제로 배우들도 하니까. 되게 독특하다. 네. 시즌 1에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음. 그다음에 시즌 2에서 시작부터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정신 차렸구나가 시즌 2의 시작이에요. 근데 안 차렸다는 게 뒤에 나오면서 이제 차리면 안 이야기가 되지. 전 진전이 되거든요. 재밌겠다. 그래서 이런 정치 스릴러물 좋아하시면 네. 이 작품 진짜 완전 추천입니다. 오, 대박. 정치 스릴러물 진짜 재밌지. 그렇죠. 한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거. 그래서 되게 고도파민 작품과 음. 약간 저도파민이지만 약간 보는 맛이 있는 작품과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가져와서 한 번에 맛보시라고 두 개를 야. 가져왔습니다. 남산 도서관 환생 북클럽은 든든하다. 카카오에 있고요. 지금 그리고 드라마 더 폴리션은 넷플릭스에서 보실. 와 근데 지금 나오는 것들만 다 봐도 추석은 그냥 끝나겠다. 네네네. 9월 내내 보세요. 골라봐야죠. 골라서 볼 테니까 취향 좀. 알겠습니다. 땡기는 거. 다음은 저고요. 제가 가지고 온 거는 네. 일단 이 작품 때문에 이제 오늘 들고 와야겠다 생각했는데 일단 지금 극장에 걸려 있습니다. 에이리언 호물루스라고. 그러니까 제가 만화가 아니네요. 예. 그 얘기할 줄 만화 알았어. 클래식인데. 농담이구나. 제가 이번에 소개하고 싶은 거는 디즈니 플러스에 가면은 에이리언 컬렉션이라고 얘들이 개봉에 맞춰서 모든 시리즈를 모아놓은 거 있어요. 그거를 이번 주말에 이번 명절 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에일리언. 근데 그 안에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는 보실 필요 없고요. 같이 모아놨더라고요. 네. 그거 빼놓고 에일리언 1, 2, 3, 4 그리고 이제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랑 또 이 뭐야? 호물루스 전에 하나 더 있잖아요. 커버넌트. 커버넌트? 네, 커버넌트까지 커버넌트. 해서 다 있어요 디즈니 플러스에. 근데 이게 볼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극장 가서 극장에서 봤는데 이게 초반에 이게 스포를 잘못 당했어. 그냥 엄청 무섭다는 거야. 나한테 엄청 거의 귀신 공포 영화 보듯이 무섭긴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전혀. 근데 그런 느낌이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막 귀신 나오고 막 깜짝 놀라게 하고 막 이상한 괴물이 날 힘들게 하고 막 그런 걸로 상상하고 갔는데 근데 에이리언은 우리한테 너무 민화돼 있는 이미 유명한 캐릭터니까 그 정도의 무서움보다는 그냥 깜짝 놀라는 정도의 수준의 서늘함 그리고 약간 귀여움 그런 느낌으로 귀엽다고요? 귀엽게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떤 전혀 다른 영화를 보셨거든요. 인사이드 아웃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혹시 거기에 불안이 나오나요? 아이들 보면서 느낀 게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막 공포스러운 느낌은 아니고 맞아요. 아니 죄송한데 장르가 공포예요. 공포 아니야. 내가 봤을 땐 공포는 아니고 그리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땐 내가 저거를 보면서 진짜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에일리언 1?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난 진짜 무서웠어. 그 에일리언이 코앞에까지 와서 침 흘리면서 이런 장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진짜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제 달고 달아서 그러니까 중간만 좀 약간 한번 껴들면은 네. 그 지금 팬들 사이에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시리즈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에일리언 1편이야. 네. 그치. 2편 두 번째로 무서운 게 뭐냐면 로물루스예요. 진짜? 설문에선. 근데 그 다음이 2편이고. 하여튼 그러면은 느낌 뭔지 알게 될 것 근데 같아. 저는 무섭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되게 재밌긴 했었고 그래서 이거는 꼭 볼만하다라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보는 김에 에이리언이 시리즈가 컨셉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막 쏘고 막
지들끼리 소리 액션. 지르다가 이제 액션 같은 한두 명 살아남고 이렇게 음. 되면 이렇게 되고 또 다음 시리즈로 넘기고 이런 게 있고 하나는 이제 되게 집요하게 사람 괴롭히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블레이드 러너 같이 철학적으로 파고들어 대사로 막 사람 조지는 그런 작품이 이제 그 프로메테우스 같은 작품이 있는데 갈래가 두 개로 좀 나뉘거든요 컨셉이. 근데 그 양쪽을 다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이번에 영화 나온 김에 영화는 극장 가서 보시고 뭘 먼저 봐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에이리언 시리즈는. 그래서 보시고 디즈니 플러스 아이디가 있으시면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양심의 손으로 온 거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 전 무서운 거 진짜 못 보는데. 그런 거 뭐 양심에 손 올리는까지 당신의 양심 그냥 그런가 보지 뭐. 네. 되게 에어리언 1은 진짜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 올해. 저도 좀 덧붙이면 혹은 근데 우선 극장 포맷이 어떻게 됐어요? 아이맥스에서 봤어요? 엄청 큰 데서 봤어요. 왕십리. 왕십리에서 봤어요. 근데 우선은 아이맥스로 보길 추천드리고 만약 보신다면 왜냐면 이게 아이맥스로 촬영했거든. 맞아. 네. 그래서 아이맥스로 보는 게 좋고 그게 안 되면은 돌비 시네마에서 봐요. 사운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저는 되게 무섭고 저는 F니까 당신은 갑자기 아니야. 아 농담이고 근데 네, 저는 정말 되게 무섭다 MBTI 이야기. 이게 웃자고 한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쉽게 몰입하는 편이라 근데 어쨌건 좀 무섭게 근데 그렇다고 막 너무 소스라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무서운 거 못 보는 사람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예. 그런 의미에서는 괜찮고. 근데 호물루스가 되게 좀 친절한 영화라고 느꼈던 게 로물루스. 로물루스예요. 로물루스 죄송합니다. 호문클로스랑 합쳐진 것 같아요. 로물루스가 되게 호물루스라고 하니까 되게 안 무서워. 되게, 브라질어로 이거. 되게 친절한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에어리언 1부터 나왔던 어떤 씬들이 다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이 에일리언 시리즈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으신 분이라서 거기다 오마주가 다 꽉 차 있죠. 맞아. 그리고 거기 나오는 배우가 CG가 아니야. 괴물들이. 맞아. 그 얘기는 이거는 안될것 같은데. 스폰데. 어? 아니 그 찍을 때. 아 제노모프 같은 거. 찍을 때 다- 그래서 다들 그쵸. 그래서 그게 이미 인스타에 다 떴어요. 오케이. 그래서 보면은 와 그러니까 인스타 다 떠도 그걸 보고 보진 않아.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에이리언들이 그러니까 그냥 다 분장하고 CG가 아닌 사람들이 진짜 연기해서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근데 싶은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추천을 해주셨고 저도 되게 제가 엄청 좋아하는 시리즈거든요. 저도. 저는 이게 그 덕질하는 주기가 있어요. 네. 뭐 반지의 장을 뭐 한 6개월 하고 있으면은 그게 끝날 때쯤 다시 이제 스타워즈 하고 있고 스타워즈 끝날 때쯤 이제 또 에일리언 하고 이런 게 주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일리언인데 에일리언을 이 로물루스를 사실은 제일 재밌게 보려면은 개봉했던 순서대로 보면 제일 재밌어. 맞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1, 2, 3, 4 프로메테우스 커버넌트 그리고 와서 로물루스 제일 재밌고 근데 흥미가 간다? 재밌다? 로물루스를 봤는데 그냥 로물루스 어쩌다 우연히 맨 처음 봤는데 재밌다? 그러면은 그 시간 순서대로 봐도 재밌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간 순서라는 게 뭐냐면 그 이야기상의 스토리 네, 시간 네. 연대 한마디로 프로메테우스 커버넌트 1, 2, 3, 4 네. 그러면은 괜찮죠. 근데 제일 재밌는 거는 1, 2, 3, 4 프로메테우스 커버넌트 그리고 와서 로물루스 보면 제일 재밌죠. 1위 진짜 고트. 일이 엄청 옛날 영화인데도 지금 엊그저께 다시 봤는데도 79년 영화죠. 재밌더라고요. 정말 재밌죠. 근데 그 그냥 이거는 뭐 변두리 얘기긴 한데 거기에 이제 HR 기거랑 네. 그 다큐도 사실은 찾아보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기거. 다큐도 찾아보면 엄청나게 재밌고 그게 또 듄이랑 연결이 돼요. 에일리언. 그 그럴 수 미술 있죠. 준비하는 맞아요. 게 그래서 다 연결되는 그 당시에 스타워즈도 연결돼 있고 아, 스토리 말고. 스토리 말고 프로덕션 맞다. 같은 거. 말씀 잘했어. 프로덕션 같은 거. 그 세계관이 엮인다는 게 아니라 그 제작 비화 같은 게 다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그 덕질하기가 좋죠. 오케이. 아마 에일리언을 기점으로 다 보시면서 나머지도 따라가시다 보면 팔로우업을 해보시면 아마 엄청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에일리언을 이번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따라가면서 보는 걸 처음 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너무 무서웠던 기억 때문에 그냥 안 보거나 그냥 작품만 보고 끝 이랬는데 이번에는 좀 귀엽더라고. 그래서 안 귀엽다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나라는 호기심이 생길 정도까지 이제 좀 무서움이 내려간 거지 내 입장에서.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다. 라는 겁니다. 나중에 오케이. 그거 얘기해봐도 재밌겠다. 에일리언 시리즈 중에 뭐가 제일 좋았나? 다 봐야지 근데 얘기할 수 있는 거 지금은 아니야? 그 판도라를 열면 큰일 나. 나중에,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한번 얘기를. 근데 왜냐면 작품마다 다 좀 철학이 달라서 그럴 것 같고 기가 막히죠. 어쨌건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으니까 진짜 재밌어. 로물루스 추천드립니다. 자 다비님 네. 네. 어떤 작품 들고 오셨어요 이번에?
저는 오늘 애니메이션 하나 가지고 왔고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가지고 온 애니메이션이 추석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어요. 분량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다음이랑 방금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뭐랑 다행이다. 관련이 있냐면요. 그 TRPG 저희가 한 거랑 관련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저희가 저번에 인세인 음. 시나리오를 가지고 TRPG를 맨 처음에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이제 마나클래식 음. 저희 망가다 녹음할 때 음. 전호님이 어떤 괴이 현상에 네. 대해서 얘기를 오. 해주셨단 말이죠. 음. 저는 그 괴이 현상이 아주 잘 나와 있는 모노가타리 시리즈 애니메이션, 한국말로 이야기 시리즈 애니메이션을 좀 보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엄청 유명하죠. 네, 엄청 유명하고 제가 이거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때 봤을 거예요. 원래 이게 연령층이 제가 보면 안 되는데 그때는 이제 애니를 되게 무법으로 보던 시대였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봤고 프로 시대. 그래서 약간 제가 인생에서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3개를 뽑으라 하면 무조건 뽑는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고 그래 그리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 모노가타리 시리즈는 원작이 라이트 노벨이에요. 니시오 이신 작가님의 라이트 노벨을 원작으로 하는데 그 라이트 노벨인 시리즈가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애니가 나오는 속도랑 딱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오랫동안 후속 시리즈 애니메이션 안 나오고 있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모노가타리 오프 시즌 몬스터 시즌이라고 해서 진짜 몇 년 만에 새 시리즈가 나오고 있고 원래 이 모노가타리 시리즈를 오프닝을 담당해 주시던 가수들의 느낌이 아니라 요아소비가 이제 이 OST를 담당해서 아주 시대에 맞게 한층 업그레이드를 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모노가타리 시리즈도 이 방영 순서랑 세계관의 이 일이 진행되는 순서가 완전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뭐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보는 방법도 있고 방영 순서대로 보는 그것도 있는데 제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어떻게 보든 바케모노가타리라는 시리즈를 먼저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바케모노가타리의 1화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어떤 학교가 있어요. 나우에츠 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어떤 한 소녀가 바나나 껍질을 밟고 계단에서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추락해요. 난간 아래로 추락을 하는데 그 아래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남학생이 있어서 그 소녀를 받았어요. 받고 다행히 잘 살아났겠죠? 근데 학교가 끝났는데 그 하교하려는 그 구해준 남학생을 찾아서 그 소녀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받아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고맙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도 그때 느꼈지? 라고 하면서 나한테는 몸무게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소녀는 어떤 괴이한테 당해서 자기 몸무게를 다 뺏기고 거의 완전 깃털 같은 상태였는데 남자애가 그 여자가 난간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받았을 때 알았겠죠. 그래서 그 소녀는 그 남자의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필기도구를 다 챙겨옵니다. 필기도구를 다 챙겨오고 팔을 뻗어요. 팔을 뻗었는데 그 손끝에 뭐가 있냐? 스테이플러가 있어요. 스테이플러로 남자의 입안을 찍어버려요. 협박하려고. 절대 자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하려고. 근데 그러니까 손가락에 스테이플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손가락 그러니까 일체화되어 있는 거야? 등 뒤로 스테이플러부터 해서 뭐 연필 샤프 뭐 삼각자 그런 게 다 약간 무기처럼 관총처럼 그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스테이플러를 뽑아서 입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찍었어. 그걸 들고 찍은 거네. 네. 입안을 찍혔는데 딸깍하고 심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남자의 입안이 보니까 상처가 없고 완전 깔끔하게 회복이 되어 있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남자애도 어떤 괴이한테 당한 상태였다. 게이와 게이의 만남. 네, 그래서 그 괴이에 얽힌 이야기들을 이 남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재밌겠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모노가타리 그 제목이 이야기 이야기 시리즈 시리즈일 거예요. 모노가타리가 맞아. 이야기 시리즈라고 한국말로 이야기니까 지금 넷플릭스에는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라프텔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전 시리즈 다 나와 재밌겠다. 있고. 추석에 어울리는데? 아 그래요? 추석에 어울리나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이게 추석이 이미 되게 괴이하잖아요.
극기 훈련이니까. 아, 그쵸, 그쵸. 조상들의 원혼을 모셔다가 밥을 맞네. 제 말이 그리고 다 같이 화목하려고 보는데 미친 짓 싸우고. 그렇죠. 이게 되게 한창 바케모노가타리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인기가 정말 많았어서 제작사가 샤프트라는 회사인데 샤프트를 먹여 살리는 되게 중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샤프트 꺾기라는 그 각도가 있는데 그 각도를 만든 애니메이션 중에 되게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라서 저는 되게 좋아하고 저도 지금 오프 시즌 몬스터 시즌 나오는 거를 되게 열심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분량이 좀 많긴 하거든요. 시리즈가 많아서. 그래서 추석 때 몰아보면 좋다. 이거는 나눠서 봐도 될 것 같은데 조금씩. 맞아요.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다들 추천을 되게 잘하신다. 보고 싶게 만드네. 이 만화책으로도 있지 않아요? 만화책은 되게 나중에. 뒤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라노벨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나중에 만화책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만화책을 본 것 같은데 정말 비추여서. 네. 근데 보통 근데 저도 잘 모르는데 그 만화가 아마 이게 이 원작자가 유명하잖아요. 네. 이시오 너무 이시오. 유명하죠. 근데 그 사람이 베이스로 하는데 막 만들어지는 건 이거죠. 그러다가 만화가 나중에 네. 약간 뭐랄까 서브적으로 스피노프처럼 이렇게 나오는 개념이라 보통 그런 경우 좋은 경우 없잖아. 근데 만화가 만약에 라이트 노벨에서 바로 만화로 간 경우에는 괜찮은 게 차라리. 그래도 많은데 라이트 노벨에서 애니로 만들어져서 애니가 히트 맞아. 친 다음에 만화가 나오면은 맞아. 좋은 게 얼마 없어요. 약간 돈 벌려고 만든 느낌. 네. 그래서 라프텔에서 보실 수 있는 라프텔에서는 그럼 이야기 시리즈로 검색해야 되나요? 모노가타리 시리즈라고 해도 그냥 알아서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작품 모노가타리 시리즈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추석이 기니까 일본어도 배우면서 스탬플러 찍는 장면 보면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재훈 작가님 들고 오신 만화. 저는 이번에 컨셉이 그래도 나이도 좀 있고 갑자기?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놓친 그리고 다들 알지만 안 보는 그런 고전들 중에서 한번 골라볼까 하고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좀 봤어요. 네. 전 집에 다 있으니까 만화책이. 그래서 그 본 것들 중에 뭐가 좋을까 이렇게 보다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후보가 이제 최종적으로 3개가 나왔어요. 네. 3개가 나왔는데 3개를 다 얘기하자. 네? 왜냐? 다 짧은 만화야. 의도치 않게. 그래서 마지막 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짧은 네. 거 2개를 얘기할 건데 그 2개 얘기는 좀 유명한 거라서 빨리 얘기할게요. 하나는 공각기동대 만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각기동대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네. 사실 네. 요즘 세대는 또 그 애니메이션도 못 봤어. 잊혀졌죠. 네. 근데 사실 원작이 만화인데 그 만화가 또 되게 좋거든요. 만화랑 영화랑 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네. 근데 그 만화책에 되게 핵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만화책을 보고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혹은 애니메이션 보고 만화책을 보면 그 갭에서 오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니메이션을 보고 만화를 보면은 오시마으로 대단하다. 이 만화를 이렇게 만들어. 그치. 근데 반대로 애니메이션을 보고 또 만화를 보면은 와 이렇게까지 재밌을 수가 있구나. 왜냐면 공각기동대가 사실 애니메이션은 되게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2개가 재미가 되게 달라요. 그리고 사실은 공각기동대가 이제 애니메이션, TV 애니메이션의 OVA도 유명하잖아요. 저는 다 봤는데. 근데 거기에 있는 어떤 엘리멘트, 그런 어떤 핵심적인 정서는 만화에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공각기동대 애니메이션을 극장판 그 유명한 오시마모를 보고 다른 걸 보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2개를 추천하고 또 하나는 키시베로와 루브르에 가다. 라고 사실은 조조러들이야 뭐 다 좋아하는 거지만은 제가 키시베로와 루브르에 가다 왜 꺼냈냐면은 아라키 히로이코? 네. 맞죠? 네. 아라키 히로이코가 사실은 좀 되게 이상한 분이시잖아요. 네. 되게 많이 이상하세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잖아. 그리고 이렇게 고집을 부릴 수 있나 이 만화에서.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네. 맞아요. 이거를 지금 몇십 년 동안 이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라는 이 정말 기묘한 네. 9부까지. 예, 그거를 9부까지 몇십 년 동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만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네. 맞아요. 남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음. 그게 이 만화의 미덕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조조러들은 다 알지만은 추천하기가 힘들어. 난처해. 네. 현존하는 너무- 만화 중에 가장 작가의 카리스마가 그쵸. 그 크게 느껴지는 만화예요, 진짜. 그래서 되게 정말 좋은 만화인데 난처한 만화 추천하기가. 그래서 뭘 추천하냐? 조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 중에 조조를 시작하긴 그렇다. 좀 길다. 근데 그 맛을 좀 보고 싶다. 순한 맛? 그런 의미에서 키시베루와 루브르에 가다라는 한 권짜리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루브르 박물관 아시죠? 정말 네. 그 루브르야. 프랑스에 있는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뭘 하냐면은 이 루브르 박물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홍보나 혹은 뭐 유입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만화가들과 만화책을 내요. 근데 그게 아마 한 10권 이상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다니구치 지로도 있고 그 고독한 미식가에 네네. 그리고 뭐 대부분은 유럽 작가긴 해요. 미국 작가도 있고. 근데 그 만화들이 대부분 다 괜찮아.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게 그 아크파크 시리즈의 마르크 앙투안 마테라고 그 어느 박물관의 지하라는 첫 번째 책이 있어요. 그게 되게 좋고. 근데 어쨌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라키 히로키가 그린 키시베로 루브르에 가나요.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키시베로안이 만화가예요.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만화가인데 좀 이상한 애야. 네. 근데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어떤 저주받은 그 일본의 그 그림인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검은 그림이라는 어떤 저주받은 그림에 관한 얘기를 알게 돼요. 그 집에 할머니 집에 있다가 근데 그걸 알게 되면서 걔는 또 결국 만화가가 되는데 어렸을 때 그걸 알게 되는 거 키시베로안이. 그래서 키시베로안이 근데 그게 루브르에 있다는 걸 알아. 근데 그 루브르라는 거는 엄청 큰 고전들을 모아놓은 박물관이라 사람들이 못 가는 데도 있고 그리고 사실 관리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그림이 막 있어. 근데 그걸 이제 찾으러 가고 만나러 가는 그런 이야기거든. 되게 재밌어요. 영화로도 이제 개봉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영화는 네, 영화 근데 막 어떻게- 그렇게 나쁘지 어떻게 않다고. 네. 평은 그렇죠. 네, 근데 평은 그렇죠. 스틸만 봤을 때는 꽤 다 난처하긴 해. 저희 뭐라고 만든 걸까 하는 생각은 좀 들 수 있어요. 근데 저가 이제 조조 처음에 영업 당할 때 네. 다비님이 키시베로와는 움직이지 않는다 했나? 네. 그거를 먼저 이제 하나 찔렀거든요. 음. 근데 재밌더라고. 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단편들 한 권들짜리 보면은 대충 내가 여기서 어떻게 즐겨야 될지 감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조조 작품들 보기 맞아요. 시작하면 재밌어져요. 네, 그런 걸로는 되게 조조 작품을 영업하는 튜토리얼처럼. 데는 맞아요. 되게 탁월한 선택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작가가 지 마음대로 하니까 팬들이 친절함을 베풀어야 돼. 맞아요. 맞아.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루브르 가다가 여러모로 딱 되게 그 가볍거든요. 한 권짜리기도 하고 그리고 책이 되게 잘 나와서 책이 예뻐요. 책이 엄청 그래요? 예뻐. 그리고 루브르랑 연관돼 있어서 약간 어떤 뭐랄까 그 제 생각에는 아라키 히로키가 그리고 예술적 성취에 대한 욕망도 좀 강해요. 맞아요. 그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그런 면에서 그게 또 약간 되게 좀 잘 담겨 있어 거기에. 그래서 요게 좀 재밌다? 그러면은 다른 걸로 시작하기 좋죠. 그리고 이런 작품 볼 때 독자들이 아까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친절을 베풀어서 이 사람 막품에 막 빨려 들어가서 봤는데 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되게 슬픈데 다행히도 조조로들은 많고 당신이 이상하게 행동을 해도 같이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은근히 많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조 작품은 보기 좋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져온 컨셉이 뭐냐면은 그 튜토리얼. 공각기동대는 공각기동대에 입문하는. 그럼 조조는 조조에 입문할 수 있는. 음. 네,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면은 표류교실이에요. 아니 거의 가져오신 게 네. 서울대생들이 여름방학에 꼭 입는 그런 백선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그 총균세. 수준이에요. 거의 그 수준이에요. 이건 진짜 총균세지.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일부러 이 세 개 중에서 입맛에 딱 들었을 때 괜찮은 걸 골라서 보면 좋겠다는 건데 그 우메즈 카조의 이제 표류교실을 가져온 건 왜 그러냐면은 이게 표류교실이 제일 유명한 게 그 밈이잖아요. 그 되를 왜 되로써 돼지냐 뭐 이렇게 이런 그 맞춤법 짤이 네네.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짤이냐면 사실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아이들이 미쳐버려가지고 네. 자살하는 장면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그 계기가 뭐였냐면은 표류교시하고 우메즈카조 하는데 사실 우메즈카조 만화가 우선은 우리나라에 나온 적이 딱 두 번 진짜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단편집인데 그게 한 3권짜리인가 2권짜리인데 절판된 거 당연히 못 구하고 막 몇십만 원짜리야 지금은. 저희 집엔 있지만. 꼭 그런 말을 덧붙이신다. 우리 집에 있다. 난 다 나는 봤다. 봤지만. 난 두 개 다 있지만. 죄송해요. 이 오타쿠 소울을 버릴 수가 없어. 근데 표류교실이 나와 있는데 이제 맞아요. 표류교실은 사실은 이게 의외로 안 봐요. 우선은 이게 뭐 그 세미콜론에서 나왔는데 지금도 물론 살 수 있고, 근데 이게 은근히 이제 두꺼운 책이니까 엄청 네. 두꺼운 거 3권짜리. 그러니까 전략이 약간 이제 오타쿠 입장에서 좋아요. 왜냐면은 예쁘게 나오기도 했고 소장용으로 소장용도 좋고. 근데 이제 유입시키기에는 어려워요. 음. 왜냐면은 만약에 이게 큰 두꺼운 3권짜리인데 이게 아니라 얇은 문고본 6권짜리나 느낌이면은, 뭐 7권짜리였으면 뭐 친구한테 선물 줄 때 뭐 1, 2권 주면서 이렇게 뭐 보라고 한다던가 이럴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생각보다 이걸 안 봤어요. 근데 사실은 표류교실을 우메즈카조 하면 1세대 공포 만화가인데 네. 쭉 그 계보를 내려오면 이토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과장된 공포 만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웃기기도 하고. 그 유명한 표정 우메즈 쇼크라고 되게 네. 유명한 표정이 있어요. 이렇게 에, 그이 벌리고 약간 있는. 그 엽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입 엄청 동그랗게 크게 벌리는데 입 벌리는. 근데 그게 그 쇼크 그 이미지를 쓰는 방식이 쭉 내려와서 사실은 일본 전반에 걸쳐 영향 끼친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건 돌아와서 지금 봐도 우선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냐 유명세입에서 실제로 안 봤다. 그래서 꼭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도 재밌다. 근데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남자 주인공 그 초등학생 애가 학교를 등교했는데 그 학교와 함께 통째로 학교가 사라져. 정말로 학교 운동장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등교한 학생들이 그 학교와 함께 사라졌는데 그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이제 카메라와 시점이 바뀌어요. 그 통째로 사라진 학교가 어딘가로 가. 근데 봤더니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학생들이 이제 봤더니 그 학교 밖이 다 외계 행성인 거야. 사막처럼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실제로 약간 나가봤더니 뭐 이상한 괴물이 있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만 우선은 당장은 뭐 선생님들, 양호 선생님, 뭐 급식하는 선생님 담당하는 분, 뭐 청소부, 경비원, 그리고 나머지 여학생들, 남학생들이 생존을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뭐 막 먹을 것도 없고 이러면서 엄청난 암투와 어떤 배신과 범죄들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면 선생들이 이성을 잃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먹을 걸 안 줘. 그리고 그래서 먹을 걸 독차지하려고 하는 와중에 그 급식 담당하는 사람이 그걸 독차지하려고 또 선생님들도랑도 싸워. 이러면서 약간 미쳐버리는 그런 얘기거든요. 게다가 또 아이들이니까는 그런 또의 그 극단의 상황에 놓이니까 애들이 미쳐요. 그러면서 어떤 애들은 막 정신이 약간 개화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른이 되고, 어떤 애는 약간 태화되고 이러면서 막 카오스적인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가 갑자기 시공간이 바뀌어가지고 학교가 외계 행성에 간 게 아니었던 거야. 사실은 거기가 괜찮아요 공개해도? 안돼. 멈춰. 근데 몇십 년 전에 나온 건데. 거기가 사실은 외계가 아니었던 거야. 여기가 아니었던 것인데 점점점. 그러면서 갑자기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네. 수많은 아이들이 없어진 부모들이 미쳐났잖아. 이 부모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하는 와중에 그 어딘가로 가버린 학교와 현실 속에 있는 부모들의 접점이 생기면서 벌어지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죠. 그래서 재밌다. 그리고 만화 미학적으로도 엄청 뛰어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안 봐서 사람들이 의외로 예를 들면은 또 실제로도 좀 안 팔렸대요.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지. 너무 옛날 만화.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게 유입하기가 쉽지 않거든. 네. 책도 이게 이국적이에요. 이국적이기도 하고. 일본 만화긴 예, 한데. 예.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소장 가치도 있고 여러모로. 그리고 그 우메즈 카조의 가장 최고 걸작 중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14세라고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면은 그 만화는 우리나라 나올 수가 없어요. 음. 거기 그 만화는 너무 내용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거든. 근데
근데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마코토 짱인가라고 옛날에 약간 짱구는 못 말려갔던 건데 약간 그건 초기작이라 약간 좀 색이 달라. 근데 세 개를 꼽자면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표류교실이니까 한마디로 우메즈 카주오로 정식 발매해서 볼 수 있는 건 표류교실밖에 없거든. 맞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도 표류교실은 볼만하다. 표류교실은 사서 꽂아놔도 네. DP용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이. 아 이뻐서. 정말로 예. 책 자체도 좋고 내용도 재밌고 소장 가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추천합니다. 그래서 표류교실까지 한번 추천을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혜인 PD님. 저요. 저는 일단 만화를 저 준비해 왔고요. 음. 근데 아까 에일리언 이야기 길게 들으면서 네. 저도 제가 며칠 전에 짧게 이건 이야기할게요. 며칠 전에 그 영화 후츠모토 사츠키의 룩백이라는 원작 만화에 이제 영화 애니메이션화한 영화 룩백을 보고 왔는데 9월 5일 개봉이고 당연히 추석까지도 할 예정일 거니까 이거는 다들 꼭 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원작 뭐 말이 필요 그림체를 없죠. 무조건 봐야죠. 네, 원작 그림체를 굉장히 잘 살렸고 그리고 그 만화에서 저희가 되게 감명 깊게 본 장면 있잖아요. 그 후지노가 그 교모토한테 빗속에서? 교모토 선생님 교모토가 막 후지노 선생님 뭐 계속 만화를 그려주세요 막 네. 하면서 처음으로 너무 신나서 이제 네. 빗속을 막 투스텝으로 뛰어가는 그 장면이 만화에서도 되게 아름답고 제일 명장면인데 네. 기대를 이만큼 하고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애니메이션이 그 장면을 만화만큼이나 혹은 만화 그 이상으로 되게 잘 구현을 했어요. 거기서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도 지금 울 눈물이 준비 나는 완료해.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좀 룩백 찡해. 보고, 좀 장면인데 찡해. 그거를 애니메이션으로 그 만화로는 이제 딱 한 이렇게 몇 장인데 애니메이션은 되게 길게 뽑아놨어요. 그래서 그 애가 느꼈을 신남이나 뭐 복합적인 감정이 담긴 장면이더라고요. 그 애니메이션으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서 기대감을 한층 높여놨지만 어차피 그거로서 다 뛰어넘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저희 추석 때 나 미쳤어. 꼭 가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정말로. 개봉날 바로 예. 봐야죠. 그러니까 그냥 근데 약간만 여기 덧붙이면은 그 지금의 20대 30대 작가들뿐만 아니라 뭐 누구야 마츠모토 타이오의 동경일까지 해서 이 네. 룩백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만화에 대한 애정 만화를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지 네, 만화가 네, 얼마나 네. 좋은지 훌륭한지에 대한 표현을 작품으로 하는 어떤 이런 시대의 흐름 같은 게 보이거든요.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이런 편견이나 만화에 대한 편견이나 어떤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실제로 맞아요. 만화를 즐기고 네. 내가 또 회사원이 되고 그리고 어떤 작가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왜 근데 요즘에 이런 분위기지? 근데 만화 되게 좋은 거야라는 이런 작품들이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룩백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는 감동도 있는 것 같고 네, 진짜. 심지어 이렇게 또 사실은 얼마나 또 사람들이 좋아했으면은 바로 이렇게 사실 빠르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잖아요.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개봉 그러니까. 수입을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맞아요. 시차가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게 보시는 조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전 기대돼요. 네, 네. 네. 제대로 보시겠습니다. 정말로. 네, 그리고 이제 언제 이제 추천할 것도 메인? 많은데 저도 이제 재훈 작가님처럼 꼭 봐야 되는 거. 클래식. 꼭 봐야 되는 만화를 가져왔어요. 저도야. 나타났다. 고전. 네. 두 번째 교수님 나타나. 이건 안 맞다고 네, 이런 거. 저도 그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데스노트를 저가 이제 항상 늘 매년 이제 그 정주행한 시기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 정주행을 했는데 또 이렇게 세게 와가지고 막 이제 인스타 스토리라든지 SNS에 데스노트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 그거 제가 막 이제 거의 막 광분해가지고 데스노트 이야기를 이제 막 방언처럼 쏟아내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저의 동료 작가님들이 뭐 혜인 씨가 그렇게 많아 데스노트 이야기 막 엄청 하시는 거 보고 저도 이제 다시 처음 봐봤다 이런 분이 꽤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안 봤던 분들 데스노트를 안 본 사람이 제 은근히 있어요, 생각보다 이제는. 많다는 네. 걸 알게 되고 이거는 추천을 해야겠다. 음. 그리고 그래가 이 데스노트를 안 봤다라는 게 저한테는 사실 저희 집에 데스노트 안 본 사람을 고문한 지하실이 있거든요. 거기로 다 끌고 와가지고 정기고문 몇 번 하고 데스노트 명대사 몇 개 읊어주고 그렇게 돌려보내야 되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안 본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아시죠?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만화들은 인터넷에 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쵸. 이 맞아. 대표적으로 조조도 굉장히 많은 그쵸. 짤이 돌아다니고 네, 있고 외국 짤들도 많죠. 그렇죠. 그 헌터헌터도 굉장히 많은 짤이 돌아다니고 있고 데스노트도 이제 그중 하나거든요. 맞아요. 그 짤이 그 만화에 무슨 맥락에서
나왔는지 알게 되면은 굉장한 또 감동이 있을 거예요. 기쁨이 맞아. 있죠. 예, 계획대로. 계획대로야. 사실 뭐. 약간 화도 나요. 맞아요. 충격적이야. 왜 네가 짤을 써? 그러니까 너 너 만화도 안 알고 봤는데? 말하는 거 맞아? 이런 거. 최근에 이걸 제가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게 감히 함부로? 사람들이 뇌절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쓰잖아요. 뇌절을 그러니까. 몰라. 뇌절 그래서 제가 약간 뇌절 어디서 나왔는지 아느냐 하니까 자기 모른다. 그래서 대부분 모르죠. 나루토의 카카시라고 카카시라는 분이. 분이다 하니까 자기 이제 그걸 처음 알았대요. 그럼 뇌절이라는 단어 어떻게 뭘 알고 쓴 거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밈, 이 모든 언어라든지 그런 건 다 이렇게 계보가 사실 만화에서 있고, 나온 게 엄청 계보가 많은데. 있고 맞아. 맥락 속에서 다 나오는 것이기 거의 때문에 만화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실제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기하다가 느꼈는데 여기 만화꼰대 거의 만화꼰대 알고 써라. 갑자기 알고 흥분했어. 써라. 네. 만꼰 콜레 네. 클래식. 만골 클래식이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데스노트 제가 이제 너무 다들 유명하니까 딱히 줄거리 설명 안 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너무 사람의 재밌지. 이름을 적으면은 죽는 노트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라이토라는 굉장히 명석한 고등학생이 주우면서 그 노트를 사용해서 진짜 사람이 죽는다는 거를 확인하니까 그럼 내가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하고 내가 신세계의 신이 되기 위해서 이 노트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라이토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L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명탐정 막 이름만 나 들어도 갑자기 찡거려. 들끈다. 우리 애. 갑자기. 세계 최고의 명탐정이 아니다. 당신을 내가 잡겠다. 세상에 신이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라이토와 엘이 이제 승부를 벌이는 추리 대결을 벌이는. 분해 대결. 네네네. 근데 이 만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어릴 때는 라이토를 정말 싫어했고요. 그리고 무조건 엘 편이었고 저한테도 지금 제 가슴 속에 최고의 영웅은 엘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특히 이렇게 세상이 흉흉하고 말도 안 되는 맞아.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늘 생각을 해요. 이제 라이토 예토 전생을 늘 외치게 되거든요. 다시 돌아와라. 라이토가 살아나야 된다. 문득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데스노트가 혜인님한테 간다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겠다. 라이토가 24만 킬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4만 킬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항상 그런 뭔가 이렇게 저한테는 좀 그래요. 세상에 너무 분노가 차 있고 주고 마땅한 사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데스노트라는 작품이 떠오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독한 싸움을 벌였을까. 모든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좋아했을 것 같거든요. 그 로트의 존재에 대해서. 맞아. 저희 지금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많은데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음날 아침이면 다 죽어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엘이란 사람은 그 노트의 주인을 잡겠다고 하고 애를 응원한 사람이 있었을까? 그쵸. 애를 응원한 사람은 세상에 흉악범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철학적으로는 양극단을 보여준 거죠. 한마디로 이제 어떤 공정한 체계와 법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집행할 거냐? 그 아니다. 되게 극단의 작용당이잖아.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 데스노트가 대단한 그 중간에 입체를 다 보여주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공권력에 대한 어떤 부실함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사고들 맞아요. 그거를 양극단의 엘과 라이토를 놓고 다 보여주니까 그런 면에서 대단한 작품이었죠. 맞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그 다른 능력을 얻는 애들도 이용해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맞아요. 고문을 맞아요. 하기도 하고. 예. 예. 그 만화가 결국은 엘과 라이토의 싸움이기는 한데 그 이제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그 둘만의 개인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거 한 20년 된 만화니까 그냥 얘기를 그죠. 하자면 엘이 죽어요. 엘이 1차적인 네, 맞아. 맞아. 아니 근데 20년 된 만화 근데 엘이 죽는 거는 너무 유명해요. 그건 중반이니까 괜찮아. 예. 애를 어쩔 수가 마치 없어. 에이스 같은 근데 거야. 프리글씨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 맞아요. 근데 저는 엘이 죽었고 한데 저는 엘을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쵸. 결국은 엘을 계승한 사람들이 맞아요. 라이토를 잡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눈빛이 반짝거? 정말 진심이셔. 엘이 왜 죽었느냐? 엘이 죽은 이유는 엘은 사실은 자기 동료를 잃는 걸 되게 두려워했어요. 맞아. 네 맞아요. 희생한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엘이 죽었던 거거든요. 지나치게 완벽주의였거든요. 나쁜 짓을 사실 해야 돼요 라이토처럼. 근데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무결하게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니까 사실 안 됐던 거거든요. 이제 어떤 그런
완벽한 그런 영웅이 없다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일부 L의 죽음에서 이제 맞아. 나타난 맞아. 거고 되게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진짜 저 그때 깜짝 놀랐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진짜 믿기지 않았어요. L 죽었다는 게 저한테는 그 어린 14살의 소녀가 받아들이기에는 와. 너무나 힘든 그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아니 혜인 편집장님 초등학교 6학년인 것도 어. 좀 충격이고 그러면은 다비님은 몇 년이죠? 그 존재도 그러니까요. 몰랐던.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또 이제 2부에서는 이제 애를 계승한 두 소년이 이제 라이토를 같이 잡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소녀. 네 맞아요. 그게 어린애들? 약간의 그 결국은 이 음. 만화도 주간 소년 점프의 만화였다. 네네, 동료와 함께 힘을 모아서 사실은 모두가 힘을 정도 합쳐서. 배틀물이죠 그것도. 딱. 네네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무튼 데스노트를 보고 나면은 일단 본인의 어떤 만화적 교양도 상당히 올라가고 작품적으로도 되게 재밌고 어떤 또 소년 만화적인 전개도 나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재밌기 맞아. 때문에 양면으로서 다 충족할 수 있어서 이번 추석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 그리고 약간 덕질하기도 좋아. 맞아. 맞아요. 왜냐면은 너무 20년 있죠. 20년 전 만화라서 되게 그 여러 가지로 IP가 활용된 게 엄청나게 많고 드라마, 연극도 영화, 있고, 드라마 네, 있고 네. 영화 있고 애니메이션 전 뮤지컬 봤었어요. 뮤지컬도 진짜요? 뮤지컬 네. 보셨어요? 네, 작년에. 진짜요? 저는 이거 그리고 꼭 추석 때 정주행 하라고 한 게 그 추석 때는 이제 1권부터 쭉 몰아서 보잖아요. 이거 네. 몰아서 봐야 돼요. 맞아요. 맞아. 몇달 흐름 끊기면은 좀 그래. 기다리고 하면은 머리- 앞내용이 기억 안 나는 거 맞아. 있잖아요. 머리 싸움. 그렇기 그 때문에 놀라운 게 그 뮤지컬 내용이 데스노트 1권 내용이에요. 어. 진짜요? 진짜요? 1권 밖에 안 나와. 1권 거의 그냥 1권 안 내용만 가지고 해요. 그럴 수밖에 네. 없겠다. 아. 시간. 그렇게 생각하면 데스노트 1권이 진짜 밀도가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사건이 진짜.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데스노트 1권이 정말 재밌어요. 데스노트 1권보다 재밌는 만화가 없을 거예요. 진짜로. 아니 전 그 정도로 너무나 데스노트 1권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쵸. 맞아요. 엄청난 맞아. 지금 밀도죠. 보니까 센세이션했어. 저희가 그냥 사람이 워낙 밈처럼 이제 그걸 아니까 하는데 맞아요. 그거를 데스노트를 2003년 단행본 1권 처음 딱 보잖아요. 그럼 진짜 그냥 이거는 맞아. 명작이다. 세기의 명작이 될 거라는 느낌이 팍 온다고. 맞아요. 그 뒤가 1권처럼 갔어야 되는데. 2000년대 일본 만화에서 두 개의 사건을 꼽으라면 네. 강철의 연금술사랑 데스노트. 아까 살짝 얘기했어요. 00년대를 대표하는 대표작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했을 때 강철 vs 네. 데스노트였거든요. 전 두 개가 다른 의미로 같은 그 맥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데스노트는 나쁜 놈이 주인공이야. 를 소년 점프에서 보였다는 거. 이 대사 역대 사도 많아. 맞아요.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강철의 연금술사는 이런 만화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자체로 저는 나 소름 돋았어. 점프가 아닌데. 점프가 아니었지. 네, 점프가 아닌데. 엑스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뭐냐 그 문법이 사실은 되게 이상한 문법이에요. 원래 없던 문법이에요. 네, 호흡도 맞아. 길고 사실은 결국 끝까지 다 가잖아. 그 네. 거를. 근데 그걸 끌고 가는 게 대단. 완전 무결하게 딱 끝까지 끝나네. 나오잖아. 그런 만화는 없었지 사실은. 네. 대단한 작가죠 그분도. 이제 2000년대에 끝난 걸로 한정지으면 데스노트고 2010년대에 끝난 것까지 저희 그 얘기도 했어요. 2010년대는 무엇이냐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한번 해볼 만한 주제네요. 맞아. 그러게요. 그 재밌을 것 같아요. 연도별로 진짜라니까요. 저희 뭔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그리고 아, 좋습니다. 2020년대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씩 예측해 보는 걸로. 현존하는 좋아요. 좋다. 네.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근데 아까 2003년에 처음 나왔을 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가 23살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근데 약간 더 살갗에 와닿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가 어땠냐면은 소년 점프 만화잖아. 네. 근데 당연히 뻔할 것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 뭐가 있냐면 딴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마치 한참 작업을 막 할 때니까 막 입시가 네. 하던 뭐 대학도 아니고. 음. 근데 이게 처음에 발상적으로 대단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어. 처음에 시나리오를 만약 쓴다고 하면은 이거 좀 말이 되나? 아니면 유치한데? 약간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만화 분위기로 완전 압도. 후려치면서 이럴 수 있어라고 딱 가버리니까 심지어 글 작가의 그림을 보고서 이거 매칭을 시켰다는 게 맞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그 나중에 바쿠만에서도 약간 연결되는 그런 게 있지만 근데 핵심이 뭐냐면은 이 작가도 대단한 게 오바타 타케시가 이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쓰고 죽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의문스럽게 이렇게 맞아. 연결돼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를 잘 끌고 가. 그게 진짜 대단했죠. 맞아요. 진짜네?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 그러니까요. 네, 맞아. 그래서 실제감이 들어.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정말로. 그거를 데스노트를 그냥 쓰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쓸 때 어떤 고뇌들에 엄청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글 작가가 사고 실험을 엄청나게 했다고 맞아요. 느꼈던 거가 그 뭐 진짜. 종이를 찢었을 땐 어떤지. 맞아요. 예, 이런 수많은 변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장난 보니까 아니죠. 보다 맞아. 보면 진짜 침 흘리면서 맞아. 노트 그 단행본 보시면 안에 노트의 규칙이 또 하우트유즈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소름 끼치는 게 맞아요. 다 그래서 레이 팬더 죽잖아요. 맞아요. 레이 팬더 죽은 다음에 그 데스 노트의 규칙 그 다음에 꽂혀 있는 게 뭐 심장마비로는 3분 40초 맞아요. 뒤에 맞아.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딱 그거를 보여주면서 네, 끝이 네, 나거든요. 네, 네. 그것도 진짜 단행본 구성을 너무 잘해놨고 너무 잘했죠. 예. 그래서 한참 인기 많았던 굿즈가 데스 노트였죠. 맞아요. 아직도 팔아. 아직도 팔아. 아직도 팔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그 워크숍 하잖아요. 네. 워크숍 끝나고 학생분께서 너무 고맙다고 선물을 주셨어요. 와. 데스노트 굿즈를. 네. 그 중에 하나가 데스노트도 포함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게 펜이랑 노트가 함께 동봉되어 있는 굿즈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빨간색으로 쓰면 다 죽잖아요. 맞아요. 과연 뭐가 더 상위에 있나? 데스펜. 뭐 어쨌건 아 너무 좋은 추천이네요. 네네. 오늘 정말 많은 작품 추천해 주셨는데 일단 조금 있다가 제가 이 중에서 어떤 거 볼 건지 한번 여쭤볼 건데 네.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전호님께서 띠를 조여라 청춘의 유도 대항전 이거 애정파간 추천해 주셨고 임나훈 작가님이 정년이 추천해 주셨고 이재민 평론가님 남산도서관 환생 북클럽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드라마 더 폴리티션 얘기를 했고 저는 에일리언 시리즈 얘기를 했습니다. 다비님은 애니메이션 모노가타리 시리즈 최재훈 작가님은 공각기동대 키시베로한 르브르의 가다 그리고 표류교실 네. 얘기를 해주셨고 혜인 작가님이 데스노트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근데 자기 거 말고 오늘 추천을 많이 받았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정년이 볼게요. 와우. 정년이 제가 3권까지인가 책으로 보고 좀 이게 빨리 안 나와서 좀 그때부터 되게 빨리 나오는 편인데. 뭐 어쨌든 근데 뭐 독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니까 네, 좀 네. 빨리 그냥 다 보고 싶은데 출판 형태로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부터 안 봤어요. 못 본 거지. 시간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텀 되던데 이번에 다 나오고 나면 오케이. 한 큐에 살려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년입니다. 와. 진짜? 네. 오. 지금 정년이를 봐야 될 타이밍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쵸. 드라마도 나오고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게 될 거고 임나훈 작가님은요? 저는 표류교실 보고 싶습니다. 음. 아니면은 키시베로한 루브르 가다. 왜냐면 제가 조조를 안 봤는데요. 조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비님 표정 봐. 아니 근데 네 궁금해요. 아 근데 진짜 짱이야. 네. 최고죠. 네, 최고야, 한번 진짜. 발 찍먹 한번 히로이코에가 해보겠습니다. 만든 플로우에 그냥 몸을 맡기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한번 근데 그게 발 아니라 담궈볼게요. 정말 그 조조 만약 키시베로한 괜찮았다. 네. 그러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키시베로한 뭐였지?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지 움직이지 않는다. 않는다. 그것도 어. 약간 옴니버스 형식이라서 그거랑 볼만하고. 같이 추천할 수 있는 게 그 사형 집행 중 탈옥 진행 진행 중이라는 아. 단편집이 네. 하나 있어요. 그게 아마 키시베루한 루브르에 가다에 실린 에피소드도 실려 있고 맞아. 그 중간에 되게 이상한 사부의 빌런인 키라 아니, 요시카게 뭐 그렇게 많이 돌아갈 필요 있습니까? 그냥 조조 에피소드가 3부부터 있는데 시작하시면 그게 진짜 됩니다. 재밌어요. 그래 조조 3부. 그런 네. 것들을 보시고 괜찮으셨으면은 네. 이제 입수하시는 것을 입수. 추천드립니다. 입수요? 아, 네 한번. 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평론가님은 어떤 거 저는 에일리언 시리즈 다시 보려고요. 디즈니에서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는 프로메테우스인데 역시 뭘 좀 안다니까. 1부터 한번 쭉 잘알. 아니, 저도 좋아한다고 얘기하려다가 저도 좋아요. 네, 그렇게 하고 다비님은요? 저는 남산도서관 웹툰을 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만화는 사실 숨 쉬듯이 맨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래 추석 때가 되면은 웹툰 밀렸던 거를 몰아보거나 아니면 애니 밀렸던 거를 몰아봐요. 그래서 웹툰을 하나 추천해 주셨으니까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지훈 작가님은요? 저는 두 가지인데 아까 그 뭐였죠? 띠가 아니라 띠를 조여라? 띠를 조여라 청춘의 유도대항전. 이게 저도 오랜만에 들었더니 너무 옛날 생각 나가지고 저는 이 책만 왔거든요 집에. 아, 저는 몽키턴도 있고 거침없이 하나도 있는데 자랑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 구매하려고 장바구니에 담고 있었고. 와. 아, 네. 그리고 저기 뭐야. 사실 다 전 거의 다 본 거라. 근데 아까 그 미드. 네. 약간 자존심이 상하긴 하는데 만화가 아니라서. 아니, 자존심 우리 근데 문제가? 앞으로 추천할 때 만화 아닌 걸로 한번 갖고 와서 추천하는 거 한번 하면 안 돼요? 만화 없이. 사실 저는 만화 원래 맨날 하는데 네. 만화 얘기하니까 이게
편집할 저는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오히려? 했거든요. 네. 아 편집 조졌는데 이거 하면서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오히려 그 아까 미드 얘기하실 때 너무 흥미로운 거야. 또 이재평 형이 소개를 너무 잘하니까는 그 더 뭐였죠? 폴리티션. 폴리티션? 예, 그러니까 또 저 넷플릭스 보니까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아마 이거 보게 되지 않을까. 예. 게임 네. 발전이. 저는 띠를 줘야라요. 듣는 만화라서. 동안 굉장히 흥미로웠고 네. 그런 어떤 그 방금 말했듯이 그 내향인 만화 같다라는 네. 것이 저의 마음을 크게 와닿았어요. 아, 정말로. 네. 예. 예를 들면 저는 내향인이 아니거든요. 아, 근데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걸 보고 있으면 저한테는 되게 생경해요. 저는 제가 그래서 이 작가를 되게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제가 진짜 제가 아끼는 만화는 제 방에 나요. 이제 좀 덜 아끼고 혹은 자주 못 볼 수 있는 너무 긴 만화들은 거실에 놓고. 근데 제일 가까이 있는 만화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분 작가들이 진짜. 몽키턴이랑 거침없이 하내기. 근데 이제 생각나가지고 이것도 이제 지금 바로 사서 볼 것 같고. 거침없이 한 회 우리나라에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5권까지밖에 안 나와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게 길어서 부담되면은 거침없이 한해 5권짜리 중고로 구해서 보셔도. 근데 어쨌건 되게 두근거려. 너무 섬세하게 너무 섬세해. 작가분이 너무 잘하셔. 네, 알겠습니다. 말하다 보니까는 참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선택하는 거 보니까 다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번 명절이 좀 길더라고요. 들으시는 분 중에 뭐 직장이 있으신 분은 연차 잘 쓰셔서 긴 시간 동안 이제 쉬시면서 우리가 평소 좋아하던 콘텐츠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평소에 뭐 직장인이 아니시거나 이런 분들도 어쨌든 이번에 좀 쉴 수 있는 연휴가 명절에 근데 되셨으면- 못 쉬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근데 못 쉬더라도 그러니까 쉴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럴 때 저희가 소개해드린 콘텐츠 보시면서 뭔가 생각나거나 들었던 생각들이 있으면 댓글로도 많이 달아주시면은 네. 저희가 방송하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같이 할 분이 지금 밖에 도착했다고 하네요. 네.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